알트가 좀 오늘 많이 빠졌죠. 이렇게 떨어지면 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번 사람들이 눈감롱, 그러니까 눈 감고 롱 타면 번다. 알트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해서 떨어지면 롱, 떨롱 했던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 또 많이 뱉었다 하루 만에. 누구는 이제 6비트를 최근에 한 벌었는데 6비트 오늘 뱉었다 뭐 이런 뭐 글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켜서 조금 분석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방송을 켰고, 사실 매매 복귀는 제가 거의 지난번 방송 이후로 한 2주나 지났죠. 2주 동안 거의 보름이 지났는데 보름 동안 매매한 게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는데, 그 지난번 제가 방송했었을 때 어떤 분께서 와이파이 코인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코인을 물어봐서 그거 봐도 괜찮겠는데 라고 하고 방송을 마친 뒤에 저도 사실 숏을 탔었어요. 와이파이 코인을. 그때 들어갔던 숏자리가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파동적으로도 그렇고 볼륨 빠지는 거면 RSI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지점쯤 숏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실제로 방송 끝나고 나서 타점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서 숏이 정확히 들어갔어요. 고점에서. 그래서 잠깐 숏 타자마자 떨어지는 듯 했으나 이 엔딩 다이아고나 패턴이 완성되면 하방으로 강하게 쏟거든요. 이렇게 쏟는데 쏟지 않고 추세를 하방 이탈하지 않고 상방 이탈 슈팅을 쐈어요. 그래서 혹시 페이크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올려쳤죠. 여기서 숏을 탔다가 올라가서 봉마감이 시간봉 마감되고 다음 봉도 양봉 나오는 것 같길래 이쯤에서 손절을 쳤어요. 그래서 그때 $10,000 입금해서 이때 제가 좀 고배를 때렸거든요. 어차피 손절 라인 짧으니까. 그랬다가 한 15%인가? 그래서 한 $1,500 정도 손절이 나갔었고, 그래서 이때 손절 났던 기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다를 제가 제 방송 최근에 몇 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던 코인이 알트들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코인 중에 하나였죠. 근데 대부분 제가 웬만하면 알트 지난번 방송에서 잘 모르겠다, 이게 알트가 올라갈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귀신같이 안 오르는 알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알트 잘 모르겠다, 리플도 에어드랍 한다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때가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리플도 한 제가 말하고 2배 넘게 오르고, 뭐 비케 같은 안 오르는 코인도 오르고 트론도 오르고, 뭐 안 오른 코인 없죠. 진짜 솔직히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아마 알트 사신 분들은 진작에 사셨을 수도 있고, 안 사셨던 분들은 혹시 제 방송 보고 시우님이 별로라고 하니까 나도 사지 말까 주저주저 하다가 안 샀었으면 엄청 수익이 컸었을 텐데, 수익 매매를 했으면.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에이다를 롱을 탔었고, 근데 진짜 짧게 먹었어요. 에이다가 여기 횡보하다가 여기서 샀거든요. 한번 올려치고 전고에서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또 올려치길래,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항 라인이 잡혔는데 이 저항 라인 맞고 내려오다 반등했는데 또 떨어졌죠. 저항 라인을 깨나 했는데 조정을 받았고, 저항 라인을 깨나 했는데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도 올려치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올려치면 여기 트라이 하는 건 깨고 올라가는 거다, ABC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ABC로 올라가는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 이곳점 돌파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스케일을 보시면 이제 여기 고점은 거의 동일하고 여기 고점이 좀 더 낮거든요. 여기 고점을 여기 조정 주고 여기를 깬다는 건 이걸 깨고 이걸 깨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페맥스 대회 때도 제가 저희 멤버들한테 말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추격 롱을 때리면 돼요. 전고 돌파하는 거에 역지정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시장가 매수 버튼 눌러도 되는데 역지정 걸어놓고 여기다가, 왜냐면 전고가 뚫리면 이런 데는 한 번에 불반등이 나와서 시장가로 타는 것보다 역지정을 걸어놓고 거래소 시스템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지정 시장가를 걸어서 바로 이 가격에 체결이 돼가지고, 근데 되게 짧게 먹었어요. 올라가자마자 쏟는 거 보고 솔직하게 여기서 저 롱매수 했다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알트가 오르는 최근 한 1-2주 동안 너무 배 아팠는데 알트 수익은 없었고, 비트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서 숏 쳤었고, 여기서 반 익절했고, 여기서 본절했고, 그리고 어제 밤에 19,300 몇십이었지? 하여튼 19,360인가 40인가? 하여튼 300 중반 잘 잡았거든요, 타점. 그래서 여기서 숏을 탔었는데 여기 떨어질 때 이제 반 익절했어요.
익절했어요. 반 익절했고, 그리고 올라가면 내가 분석을 잘못한 거니까 여기 최고점에다가 역지정을 걸어놔야 되거든요. 반 익절했으면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 역지정을 걸어놨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제가 아침에 봉사활동 가려고 6시에서 6시 반쯤 일어나거든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알람 울려놓고 또 역지정 나가면 잠 못 잘 것 같다라는 생각에 평소 매매 원칙을 좀 깨고 그냥 다 정리하자 생각에 반 여기서 익절했고, 이렇게 반등이 오는 거 보고서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익절하자 해서 이렇게 분할 익절 2번을 이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반등 최고점에서 짧게 먹었어요. 짧게 익절, 여기서 숏하고 익절. 그거 안 했으면, 절반 익절을 안 하고 있었으면, 절반 여기서 익절했더라도 아마 지금까지 홀딩하거나 밑에서 익절 나왔겠죠. 이랬으면 수익이 상당히 컸을 텐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진짜 많이 썼어요. 얼마 썼냐면 한 18배인가 썼거든요. 절반. 그리고 여기서 절반 했었으면 수익이 컸을 텐데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총 이렇게 매매를 했고,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 아마 딱 $10,000였을 거예요, 잔고가. 그래서 지금 한 14,000 정도. 이 상승장에, 이 변동성이 좋은 장에 한 2주, 거의 2주 동안 수익률이 40%라는 거는 뭐 거의 매매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매매를 했는데 망쳤거나 뭐 둘 다인 것 같아요. 거의 매매를 안 했었고, 에이다롱 못 먹은 것도 너무 아쉽고, 비트숏도 이거 못 들어간 것도 너무 아쉽고 그렇네요. 19,360 잡을 때 스탑로스는 19,500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 여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숏을 들어갔냐면, 분석을 이제 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만약에 여기서 처음에 이제 삼각수렴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삼각수렴이 나오고 상승이 하면, 그럼 전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보려고 했었어요. 1, 2, 3, 여기 삼각수렴 4, 5, 그 다음에 앞파동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삼각수렴이 나왔었고 여기 상승이 하나 있죠. 그래서 1, 2, 3, 4, 5 원래 숏을 치려고 했던 자리긴 했었어요. 여기서 그랬었는데, 그러고 내려가면 약조정 여기까지만 오르고 또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짧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삼각수렴이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삼각수렴처럼 보이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AB 삼각수렴이려면 A, B, C, D, E까지 나와야죠. 근데 이게 D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웨이브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짧게는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D로 보고 E가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A, B, C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여기서 A, B, C로 떨어지길래 여기서 숏 들어가는 거는 여기 진짜 찐 마지막이다, 엔딩 다이고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 전에 4파가 있었죠. 여기서 삼각수렴 4파가 나왔고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4파, 5파 끝났어야 되는데 엔딩 다이고널 나와서 1, 2, ABC, 3, 4, 5 그쵸? 다이버넌스도 딱 맞고 거래량도 약간 여기서 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내심 걸리긴 했지만 파동이 이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최고점 부근에서 ABC로 올렸다? 그러면 숏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였는데, 이 짧은 반등에 여기가 딱 그 반등 나올 자리였거든요. 딱 반등 나올 자리에서 나온 거일 뿐이었는데, 최근에 저도 너무 많이 계속 올라가서 분석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분석이 잘 안 됐어서 또 내 분석이 또 틀렸나?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알트들도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분석이 틀렸나 보다,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게 여기서 오늘 빅숏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최근 2주간은 솔직하게 올해 매매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아쉬웠던 구간이 아니었나. 손해를 봤을 때도 있고, 올해 한 해 매매하면서, 그다음에 뭐 익절할 때 크게 못 봤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내내 숏만 보다가, 상승장에 내내 숏만 보는 호구처럼 굴다가 그 마지막 숏도 못 먹었다라는 생각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알트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현물, 지난번 방송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게 BNB가 한 1억 3천에서 한 1억 4천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BNB 제외한, 이건 런치패드에 박아놓은 거라서 물론 현물이지만 박아놓은 거라서 이거밖에 없었고, 알트 전체 매수 한 게 한 몇천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샀을 거예요. 한 5천 샀나 3천 샀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밖에 못 산 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현타가 좀 세게 왔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분부를 여기 떨어질 때 정리했거든요. 여기 떨어질 때 $34, $33, $32 이렇게 34달러에 전체 비중의 50%, 나머지 25 이렇게 정리를 분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1억 3천 중에 1억을 정리를 했어요. 5천, 2,500, 2,500. 그러고 나머지 알트도 조금씩 정리를 하고, 그래서 분부는 제가 장투를 해서 수익이 꽤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분부라도 BNB라도 수익이 좀 커서 조금 위안은 되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누구는 뭐 1억 벌었네, 누구는 몇 억 벌었네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본 거 없고 그냥 홀랑 분부 수익 얼마나 되려나? 1억 3천인데 분부한 수익률 한 20%? 그래봤자 얼마 안 되겠죠. 한 2, 3천 되겠죠. 그다음에 알트, 자발트 뭐 1, 2천 해봤자 3, 4천밖에 못 벌어가지고 진짜 상대적 박탈감으로 현타가 세게 왔는데, 근데 사실 이제 후련하긴 해요. 한번 빠지고 나니까 아 이제 조정 때 나도 알트를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그 상승장인 건 누가 봐도 명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뭐 500달러가 더 떨어져도 1000달러가 더 떨어져도 상승장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는데 왜 상승장이냐? 떨어지는 거는 하락장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급락이 있는 건 당연하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거든요. 그리고 급등 뒤엔 급락이 따르고 천천히 오르면 천천히 내려가고 빨리 올라가면 원래 모든 조정이 빨리 와요. 급락이 오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라 사실 이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조정이 오니까 알트들을 매수할 타이밍이 다시 오겠다 싶어서 어제 팔았던 것 중에서 분부는 일부 제가 다시 한 2,500 정도는 다시 매수를 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너무 베어리시하게 떨어지긴 했어요. 일자로 떨어졌고 반등도 중간중간 있긴 했었는데 고점에서는 약반등이 있는 듯 했으나 쭉 떨어졌고 그래서 저점이 잡혔냐 안 잡혔냐 이게 또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추세를 볼게요. 그리고 트는 그렇게 베어리시 해보진 않거든요. 만 초반부터 19,000 후반까지 10,000달러를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얼마 조정이 왔지? 한 3,000달러 조정 왔네요. 이 정도는 당연히 와야 되는 조정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파동이라고 보더라도 피보나치 618까지는 이거는 그냥 조정으로 봐야 돼요. 최소 여기까지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618 자리가 한 15,8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618 자리는 항상 그 전에 4파 부근과 닿거든요. 4파 부근은 올리다가 매물대를 쌓은 자리, 그래서 떨어질 때 저항을 지지를 받는 자리, 그런 자리죠. 그래서 8 부근까지는 최소한 조정 이후에 대상승을 봐도 되는 자리예요. 이게 4파로 떨어졌건 5파 완성되고 떨어졌건 간에 다음 상승을 봐도 되는 자리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패닉할 필요는 없고, 차트 모양만 봤었을 때는 비트는 진짜 많이 올랐고 이제 조정이 왔는데, 뭐 리플은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 외에 알트코인들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봤자 에이다도 정말 급격하게 올렸다고 보이지만 그래봤자 한 2배 올랐어요. 100% 상승했다가 좀 도로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알트가 조금 더 차트만 봐가지고 저는 베어리시 해보여요. 알트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비트를 이야기하고 내가 왜 알트를 이야기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이 카운팅만 보자고 하면 이런 카운팅인 것 같아요. 1파가 있었고 ABCD 삼각수렴으로 2파 조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상승 3파 1파가 여기고 1, 2, 그 다음에 3, 러닝 플랫 4, 그 다음에 5 해서 상승 3파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1, 2, 3, 4였는데 5파가 원래는 여기까지인 게 정상이죠. 한 파동 나오는 게 정상인데 5파동이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돼서 5파동이 1, 2, 3, 4 5. 그래서 5파동이 연장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엔딩 다이어gon이 1, 2, 3, 4, 5 나왔다. 그래서 엄청난 과매수 구간에서 원래는 5파동이 한 이 정도 17,000 언더, 한 16,000 후반에서 17,000 중반 정도만 나왔으면 될 게 5파동이 연장되면서 5파동이 나왔고 5파동이 연장돼서 한 18,000대에서 조정을 받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게 엔딩 다이어gon을 나와서 거의 20,000달러 직전까지 갔죠. 비트코인 역대 최고점 갱신 3,400달러 남기고 하락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베어리시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하냐면, 이미 만약에 이게 지금 베어리시 하는 거였으면 올라가다가 중간에 물 먹고 이렇게 떨어졌으면 굉장히 좀 베어리시하게 봤었을 텐데, 주요 저항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던 14,000 저항도 깼고, 사실 말했었잖아요. 사람들이 14K 깨면 16K라고. 근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때? 만약에 14K를 가면, 만약에 여기서 14K가 아니야 12K를 뚫으면 14K, 16K가 문제가 아니고 18K, 19K까지 보인다고, 최소 17, 18K까지 갈 거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역시 여기 뚫으니까 이게 3파동이었던 거고, 3파동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전고까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었지만 이건 아마 다 오래된 지난 거라서 떨어지면서 또는 반등 오면서 다 아마 희석이 됐던 물량일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여기서 9,000에서 12,000 올렸을 때 거래량이랑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이때 거래량이랑 좀 더 이쪽 볼륨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이면서 올리진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전 고점까지 올려놓고 전 고점 올리기 직전에 최고점 저항 받은 거니까
이거 별로 베어리시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해서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위 당연히 열려있다. 제가 예전에도 뭐 분석할 때 이 말 하면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또는 이제 한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믿었죠. 주님 어디까지 보세요 하면 저는 그래도 적어도 한 4만 달러 5만 달러는 2년 내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믿으셨고, 초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비매를 하지만 쇼치려고 하시는 분들, 습스캠인데 무슨 4만이냐 5만이냐 코웃음을 쳤겠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 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4만 5만 갈 거라고 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 내에 적어도 2022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단기적으로 좀 더 마이너하게 좀 볼게요. 보면 어쨌든 여기서 좀 제가 헷갈리는 건 과연 여기가 4파 조정이 맞았냐, 여기가 과연 4파 조정이 맞았냐. 그래서 1, 2, 3, 4, 5, 5파가 연장이 된 거에 엔딩 다이아곤을 나와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던 거였느냐, 이게 맞느냐. 물론 이게 제가 메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을 확률이 한 80% 정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20%는 뭔진 모르겠지만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노멀한 구간이랑은 많이 달라요. 과열 구간에서 연장이 일어나고 엔딩이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파동 카운팅을 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이때가 기간 조정이, 이 파동이 기간 조정이었거든요. 그럼 이때는 가격 조정이어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이어되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은데 여기도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기간 조정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가격 조정을 좀 같이 병행했죠. 왜냐면 가격을 찍어보시면 이때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을 때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자리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2파 기간 조정보다 가격 조정도 더 많이 주면서 기존 기간 조정도 일부 때린 거죠. 일부 기간 조정도 같이 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왔다. 기간 조정은 조금 짧았지만 가격 조정은 2파보다 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건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왔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왔다는 건 역시나 파동의 끝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여기까지의 파동의 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2파에서 삼각수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딱 잘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2파, 4파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삼각수렴이건, 그러니까 하나는 가격 조정이고 하나는 기간 조정이거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2파 두 번째 웨이브에서 기간이나 가격 나올 수 있고 4파에서도 기간이나 가격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4파에서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더 자주 보여요. 기간 조정이 2파보다는 4파에서 현저히 많은 비율로 나오고 2파에서는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오긴 해요. 이건 여기까지는 팩트고, 일부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그런 곳에 보면 2파에서는 뭐 기간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 절대 나올 수 없다, 뭐 법칙처럼 이야기하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쓴 엘리어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차트 보더라도 2파에서 기간 조정이 나와요. 이제 문제는 장기 분석이죠. 늘 지금까지도 사실 이제 경시해왔던 건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 가지 정도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그러면 앞으로 3파에 5파가 남았죠. 하락이 남았죠. 그 다음에 다시 5파가 남았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잘 기억해두세요. 옆으로 이렇게 레이블 해놓은 거는 옆으로 넘겨놓을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3파 너무 짧다. 잠깐만요. 피보를 안 매겨봤는데 1파랑 거의 1대1이네. 룰을 위배하는 건 아니니까 3파가 많이 짧긴 한데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제 분석은 아니고, 여기가 되게 구원이 헷갈리면서 해외 애널리스트들, 여러분들 잘 참고 안 하시는 분일 텐데, 하여튼 그 애널리스트를 제가 가끔 분석을 보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파동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한 파동을 봐요.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마이너하게 다 쪼개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 카운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카운팅만 보면 틀린 건 아닌데, 이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파동 카운팅만 하면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런 모양이 잘 안 나와서예요. 제가 과거 차트들도 다 돌려봤고 다른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을 다 돌려봐도 이런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 나왔냐? 아마존에 나왔어요. 자, 이 차트 보세요. 지금 이거 비트코인 차트 아니고 아마존 차트예요. 아마존의 2000년도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차트예요. 비트코인은 똑같아요. IT 버블, 닷컴 버블 그런 것 때문에 2017년도에 비트코인 버블이라 그러면서 엄청 2만 달러까지 올랐었죠. 그러다가 한 번에 6천 달러까지 6천이래 3천까지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 7월에 작년 여름에 14,00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상승장이 열렸다. 조정에 롱텀 된다 해서 조정을 쭉 주고 충분히 조정을 주고 상승을 했던 게 이게 한 이제 작년 여름쯤이었죠. 14,000까지 올랐다가. 그래서 작년 9월경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조정을 하다가 스금스금 하다가 올해 3월 코로나 때 폭락을 했죠. 자, 이 모양과 보세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2018년에 쭉 올랐다가 3,000까지 빠졌다가 14,000 찍고 조정했다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푹 이 패턴. 이게 단순 모양만 같은 게 아니거든요. 단순 모양만 같은 게. 이게 그 메커니즘이 경제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버블이 있었고 버블이 꺼졌고 그 이후에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었고 찐상승이 다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모습이 흡사해요. 그리고 메커니즘도 비슷하고 이렇게 차트가 그려졌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 경제 상황과도 비슷하고 그랬을 때 지금 비트가 여기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2만 달러 고점 직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첫 조정이 나왔죠. 그럼 지금 자리가 이쯤이에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때 조정이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걸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고 실패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다 실패하고 이렇게 더블 딥으로 더블 바텀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아마존 차트를 쭉 그 뒤로 미친 듯이 올랐어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였냐면 자, 지금 이제 이때가 비트가 지금 가격이 아마존으로 지금 80달러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존 지금 가격을 다들 아시겠지만 2,000달러 넘어가지고 지금 보세요. 3,000달러까지 왔죠. 80달러에서 3,000달러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 40배, 그러니까 4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트코인 40배 오르면 한 8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80만 달러? 그러면 한 뭐 9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10억 간다가 진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마존 차트대로 간다고 하면 이게 약간 지금 같아서야 약간 신기루 같은 2012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처음 이제 2008년도 12월에 비트코인이 나왔었죠. 그때 제네시스 블록이 탄생을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의 2만 달러는 신기루 같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짜예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진짜라고. 옛날 사람들 2015년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오를 거 아니고 그때 비트코인 이야기 들었을 때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알았어요. 2015년도부터. 근데 안 샀어요. 디지털 머니?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절대 투자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전 언제 들어왔냐? 남들 다 호구처럼 들어왔을 때 저도 그때 들어왔어요. 이때. 저 비트코인 2천만 원 넘어서 처음 사봤어요. 그리고 이때 시대 상황 알아요? 이때 시대 상황? 닷컴 버블 왔었을 때 이때 이거 1달러도 안 하던 거였어요. 이거 몇 센트씩 하던 게 100달러 같거든요. 미쳤다 그랬어 이때 시대 상황 보면 사람들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인터넷 세상이 열렸지만 이때 인터넷 세상 안 열렸을 때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 홈쇼핑? 인터넷 쇼핑에서 옷 산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 소리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니 물건을 보고 사야지. 돈부터 주고 사이버 세상에서 물건을 사면 사이버 세상에서 누가 물건을 안 보내주면 어떡하니? 사기당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인터넷으로 물건 못 사게 하셨거든요. 그거 가짜라고? 실제로 가짜 물건도 많이 보냈고 사기도 있었어요. 이때 시대상황 기억하세요? 그때 아마존 시총이 엄청 높았어요. 이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구에 미국이 아니에요. 지구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오프라인 서점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인터넷에 있는 아마존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의 시가총액도 안 된다. 이게 개십 스캠이고 사기지? 이게 뭐냐? 이때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진짜로. 그 당시 시대 상황 생각하면 저라도 동조했을 것 같아요. 아마존? 야 이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다. 무슨 지구에 전제하는 모든 서점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온라인 사이버 서점 하나 시가총액도 안 돼. 이거 10스캠이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근데 이 10스캠이 역시나 100달러까지 갔다가 역시나 어떻게 됐어요? 10스캠 소리 들었어요. 4달러, 5달러, 6달러.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안 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존 차트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샜는데 아마존 차트만 보면 그럴 수 있다. 지금 비트가 여기에 있다. 아마존 차트랑 커플링, 그러니까 프랙탈적인 요소로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과연 이제 만약에 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아마존 차트랑 똑같다고 신봉해야 돼요. 진짜 그때는 신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자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진짜 빤스까지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해야 돼요. 진짜 빤스까지 팔아야 돼요.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어쨌든 이거를 1파동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1, 2, 그 3의 1이라고 보진 않는데, 만약에 이게 그 해외 애널리스트의 주장처럼 3의 1이고 이게 만약에 아마존이랑 커플링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고, 근데 진짜 근데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행복이야 진짜. 여기서 주워가지고 5만 달러 가면 와, 얼마나 큰 행복이야.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가장 낮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소개만 드리고 분석은 디테일하게 카운팅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그나마 좀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1번, 2번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카운팅을 하고 가능성을 좀 살펴볼게요. 비트 분석하면 알트 이야기가 할 게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할게요. 오늘 동전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카운팅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거든요. 이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가능성이 좀 높냐면, 이게 3파 1파였고 가격 조정이 더블 바텀식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 번째 웨이브가 나오는 거죠. 이제 3의 4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횡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삼각수렴. 그러면 여기서 계속 하다가 2만 달러를 살짝 넘기는 거죠. 그래서 2만 1천, 2만 2천까지 가서 와 5만 달러 열렸다, 환이다, 미친 환이 젖었을 때 조정이 팍 온다는 거죠. 다시 17,000, 16,000까지. 그리고 오파가 또 올라오고, 와 이번에는 찐이다, 25,000, 26,000 보고 진짜 이번에 5만 달러 간다고 하면 그때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알트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오를 때는 언제예요? 알트코인이 가장 많이 오를 때는 누구나 다 알죠. 언제예요? 비트 횡보할 때. 여기서 이렇게 횡보한다는 건 굉장히 고점에서 상승장이 왔는데 고점 만들어놓고 고점 횡보할 때 알트가 진짜 잘 오르거든요. 언제 고점 행보했었어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왜 고점 행보냐? 지금 저점인데 이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셔야죠. 3천 갔다 왔어요. 3천에서 10,000달러 찍어놓고 8, 9천대에서 행보했다고. 이때 알트 어땠어요? 난리 났죠. 올해 5월, 7월 알트장 진짜 좋아서 눈 감고 사면 좀 오바고, 괜찮은 종목 차트 조금만 잘 봐가지고 고르면 뭐 하루 뭐 100% 오르고, 다음날 또 100% 오르고, 다음날 또 100% 오르고. 이때 동전주들 미쳐 날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잡코인들. 그때 제가 막 농담식으로 스톰 사놓고서 여름철이라 장마 와가지고 스톰 오른다, 그래서 비 소식 있으면 스톰 사면 오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스톰 엄청 저점에 샀어요. 1원대였나? 언제 얼마에 샀죠 저? 하여튼 엄청 저점에 샀었어요. 한 100몇십 프로 먹고 팔고, 그리고 떨어졌다가 또 7월달에 비 소식 써가지고 스톰 샀다가 또 팔았죠. 농담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메타가 스톰만 이런 게 아니고 이때 그다음에 썬더도 기억나는데, 스톰이 있다고 하면 또 썬더가 있어야겠죠. 썬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썬더도 거의 저점에서 5월달 중반부에 저점에서 6원대 샀다가 이것도 거의 한 10원? 거의 100% 조금 안 되게 보고 팔았었거든요. 뭐 진짜 많이 있었어요. 이때가 100%, 150%, 적게는 30%, 40% 매일같이 올랐어요. 매일같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비트 고점 행보하면서. 혹시나 지금 만약에 여기서 버텨준다면, 앞으로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하루 이틀 가지고는 몰라요. 한 일주일 정도 보는데 횡보한 느낌이 온다. 그리고 알트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대장주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루에 100% 쏘는 대장주 알트가, 자발트가 하나 나와야 돼. 업비트에 견인을 해준 축포를 하나 퍼뜨린다 하면 얼른 다음 종목 뭔가 서칭하셔서 얼른 다음 종목 타세요. 자발트, 동전주. 그러니까 이런 썬더, 스톰 아까 같이 좀 저렴한 거 있죠. 1,000원대, 만원대, 그러니까 만원대, 1,000원대 말고 100원대인 거, 또는 이렇게 1원대인 거, 흔히 이야기하는 자발트. 그러니까 어제 온톨로지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고점에서 횡보도 안 하고 있는데 나온 것 같아서 더 지켜보시고, 횡보 메타가 오는데 포를 알리는 대장 코인이 뭐 하나가 갑자기 먼저 100% 터트린다 그러면 다음 차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근데 시나리오상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삼각수렴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럼 이때 알트들이 미쳐 날뛸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 알트를 좀 업비트 알트를 매수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수렴이 나오면 좀 예쁘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혹시나 수렴이 삼각수렴 모양으로 나오면 그러면 역시나 이거에 대한, 이 시나리오에 대한 방향성이 높아지죠. 그럼 2만 달러를 뚫어서 한 2만 1천 중반에서 한 2만 2천 선까지, 이 강까지 렉업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렉업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카운팅이 거의 맞다고 봐야죠. 한 90%는 1파가 끝난 거고, 2파가 끝났고, 3파가 끝난 거고, 4파 조정이 올 거고, 5파 상승 있겠죠.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다라고 하면 이 구간 동안 상승 하락 이때 변동폭이 클 거예요. 딱 봐도 크죠. 최소 2,000달러에서 많게는 한 4, 5,000달러 구간이니까 이때 수익을 좀 많이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맞는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만약에 이게 어쨌든 지금 레벨이 뭐냐면 3파에 3파가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1, 2파가 나왔고 3파에 1파, 2파, 그 다음에 3파에 3파 상승까지 나왔다. 그러면 지금이 3파에 4파, 그러니까 3에 4 조정 구간이고 3에 5파동, 3파동이 더 나오면 전체 큰 3파가 완성된다라는 관점이면, 어쨌든 여기는 4파 조정이거든요. 4파 조정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뭘 둘 중에 하나냐, 0.618 구간까지 ABC 하락하거나 아니면 그 윗구간에서 삼각수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4파 조정은.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게 만약에 4파라고 보면 피보나치 찍어보면 618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5,800 정도거든요. 만약에 이게 ABC로 이렇게 반등 후에 ABC로 하락해서 15,800에서 정확하게 터치로 반등이 나온다. 근데 첫 파동이 임펄스가 나왔다. 이러면 굉장히 높아요. 1, 2, 3, 4 파동 5의 1이죠. 5의 1,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기서 ABC로 떨어져 놓고 첫 파동 임펄스 나왔는데 조정 주고 이렇게 ABC만 해놓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이게 아마존 차트예요. 떨어지고 반등 왔다가 떨어지고 ABC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아마존 차트고, 언제 모습이 이러냐면 작년 14,000때 여기가 정확하게 이래요. 보세요. 14,000 찍고 떨어지고 고점 넘길 것처럼 불리시하게 반등했다가 ABC로, 그것도 모양은 ABC였어요. ABC 보이시죠? ABC였다가 떨어졌다가 첫 파동 여기서 임펄스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주고 여기서도 임펄스 나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랬지만 결국에는 ABC였고 ABC여서 계속 하락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떨어졌을 때 618 지지를 받느냐, 받았다면 여기서 임펄스가 나오느냐, 이러면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 첫 상승 이후에 조정 때 무조건 롱을 타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요. 왜? ABC면 ABC 시고점에서 매도하면 수익이고, 그렇지 않고 고점을 넘기면 엄청 수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BC 나오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임펄스 올라갈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매수하고 B일 수도 있고 이게 2일 수도 있는데, 임펄스면 2파 조정이 있고 ABC면 B겠죠. B에서 매수를 하고 C 또는 3파 부근에서 절반 매도를 하고 절반은 본절하고, 그래서 매수하고 절반 매도, 나머지 절반 매도 여기서 하고 올라가게 되면 하고, 아니면 여기서 본절을 하시면 돼요. 아직 제 생각에는 단기 저점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잡혔을 것 같아요. 파동 모양을 보면, 지금 단기 떨어진 파동 모양을 보면 단기 저점이 아까 여기서 잡힌 것 같거든요. 16,300쯤에서.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가 아마 이쯤 저항을 받을 거예요. 17,000 후반에서 18,000, 그러니까 18,000 도달하기 전에. 왜냐면 여기 매물대를 쌓았죠. 이렇게 올라가면 ABC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여기서는 또 퀘스천이에요. 이대로 떨어질지 올라갈지. 근데 만약에 작년 14K 때처럼 모습을 가려고 하면 ABC가 나오고, 그래서 A가 나오고, ABC 나와서 B가 나와서 저점 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더블 바텀 식으로 찍고 C가 나와서 전고 깬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떨어지거든요. 작년 14K랑 프랙탈로 나온다고 하면, 또는 아마존이랑 프랙탈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냐, 아까 말씀드렸던 15,800까지. 그러려면 15,800까지 1대1 센션을 찍으려면, 이게 피보나치를 활용해 보면 15,800이 1대1이 나오려고 하면 18,900 중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떨어진 거에 대해 몇 퍼센트 비율이야? 거의 다 되돌린 것 같은데? 거의 7, 8, 6 구간이네. 그러니까 A 나오고 B 나오고 C가 거의 7, 8, 6까지 나와가지고 고점을 이번엔 진짜 20,000달러 넘길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부터 떨어져서 저점을 갱신하면 15,800까지 ABC 모양으로 떨어지는데 1대 익스텐션 자리, 그러니까 A 크기와 C 크기가 또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또 올라가더라도 고점을 갱신하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숏을 보고 전고를 넘기면 손절을 치겠어요. 저라면 만약에 18,000 후반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숏을 보고 고점을 넘기면 여기서 손절 나가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지금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1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이 3회 4파 조정이라는 거고, 3회 조정은 제가 지금 3회 4 구간이라고 했죠. 3회 4 구간이라고 했죠. 3회 4 구간인데 아까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ABC 아니면 삼각수렴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ABC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B 고점이겠죠. 그리고 삼각수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B 고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숏을 볼 거예요. 만약에 반등이 이번에 세게 온다고 하면 18,000 후반에서는 숏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때 반등 왔었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알트들이 날뛸 거고, 이때 비트가 조정을 받으면 또 잠깐 주춤했다가 또 반등이 오는 것 같으면 이때 A, B, C, D 나올 때 진짜 미친듯이 아마 알트가 날뛸 거거든요. 이때 타이밍 좀 잘 보세요. 실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매수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어쨌든 일단 다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한 번 더 상승하면 2만 달러를 당연히 깬다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아직 이 조정이 2만 달러를 깨기 위한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초보자 눈높이로. 이게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가격으로 횡보하다 올라가건 아니면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떨어져서 15,800을 찍어주고 올라가건, 어쨌든 간에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적으로건 가격적으로건 어쨌든 그런 거고, 정확히는 지금 4파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4파 조정이 삼각 수렴으로 기간 조정으로 나오냐 또는 가격 조정으로 ABC로 나오냐,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만약 이 상황이 오면 동전주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올해 5월처럼. 그때 말고 고점 횡보를 언제 했었냐면, 그때 이게 어떻게 고점 횡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래요. 14,000에서 만까지 9,000 후반까지 한 번에 4,000달러 거의 빠졌어요. 물론 이것도 ABC였지만 그때 막 하루에 1,000달러씩 움직였거든요. 처음에 이때는 알트들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었어요. 그랬는데 언제 반등 오고 조정 오고 계속 이런 모습 보이니까 이 구간에서 알트가 날뛰었어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어쨌든 고점 횡보 때 알트 자발트들이 날라다녔던 건 패턴이거든요. 고점 횡보가 딱 2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알트들이 많이 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려볼 만하다. 특히 지금같이 불리시한 장세, 특히 2만 달러 목전에 두고 만약에 비트가 횡보를 해준다? 너무 꿀이죠. 진짜 너무 꿀이야.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도 미쳐 날뛰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못 미쳐 날뛸까? 연락 오죠. 슬슬 야 비트코인 2천만 원이라면서, 야 리플 뭐 500원 넘었다면서 연락 오죠. 이제 그럴 때 알트들 막 펌핑 해주면 초보자들 눈 돌아갑니다. 야 내가 주식 1년 해가지고 수익 20% 받는데 뭐야 이거 하루에 100%씩 올라?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17,500 못 뚫고,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면 저는 너무 땡큐라고 생각해요. 지금 16,300까지 빠졌죠. 저 한 번 더 빠지면 저는 롱 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18 자리가 여기거든요. 15,800이에요. 그리고 매물대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져준다 이대로.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푹 빠져준다? 이러면 이거 임펄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1, 2, 3, 4, 5. 그러면 618 지점에다가 매물대 구간에다가 오파에다가 상승 다이버스 뜰 텐데, 근거만 4가지죠. 롱탈 근거. 당연히 롱 타야죠. 여기서 롱 탈 거예요. 최소 반등 어디? 3파 구간까지. 4파 상단까지. 그럼 17,300까지. 15,800에서 17,300이면 1,500달러 구간이죠. 수익 개꿀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롱이죠. 한 번 더 빠져주면. 여기가 헷갈리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헷갈리는 구간. 한 번 더 빠져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 롱이에요. 이 말을 안 했네. 질문 고마워요. 내가 이거 설명한다는 게 깜빡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한 번 더 빠져주면 17,500 못 두고 더 빠져주면 밑에서 롱 탈 거예요. 16,800에서 당연히. 그리고 어디까지 했더라? 시나리오 1번까지 했지. 시나리오 1번은 그렇고, 지금 이 4파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정리하면 ABC 또는 삼각수렴으로 나오는데, 삼각수렴으로 나오면 그때 그 알트들을 미쳐 날뛸 수가 있으니까 업비트 동전주들, 알트들, 자발트들 메타가 나온지 보시고, 누가 한 축포를 한 종목에 올려서 80% 100% 수익률을 하루 만에 찍어주는 게 있다고 하면 다음 종목 찾아서 뛰는 거, 아침에 경주마 찾듯이 9시 땡치면 날라다니거든요. 아마 좀 고인물들은 내가 뭔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거 찾아서 타세요. 기간 조정하다가 알트 좀 날뛰다가 오파동 나오면 2만 달러 넘겨서 2만 1,000 중반 정도, 그래서 맥시멈 한 2만 2천 정도, 연장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혹시나 2만 달러 뚫어서 연장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연장 일어나면 뭐 2만 4천지 6천지 8천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하는 거니까 내가 짐작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연장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2만 1,000 중반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겟가를. 그런 거고. 그리고 ABC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이 와서 한 18,700, 800짜리 준다 하면 저는 쇼칠 거라고 했죠. 정고점 19,000 중반부에 손절칠 생각하고, 그러면 ABC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628을 찍어주거나, 그럼 이 수익 구간이 여기죠. 또는 횡보를 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익절을 가져가야겠죠.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리고 오파 상승을 삼각수렴이 나오면 상방 이탈할 때 충격 롱을 타서 오파 상승을 먹건, 아니면 ABC로 하락하면 ABC C 조정 완료되는 데서 15,000, 16,800에 사서 21,000달러까지 홀딩을 하건, 뭐가 됐든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ABC로 떨어진다고 해서 와 진짜 결국은 비트 이렇게 올라가더니 16,000까지 주네, 16,800까지 주네 할 수도 있는데, 추면 땡큐예요. 사면 돼요. 매수해서 2만 달러 넘길 때까지 홀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올라가는 게 또 ABC 상승이다 이러면 그때는 또 말이 달라져요. 이러면 아까 아마존 차트처럼, 또는 작년 비트코인 14K 때 차트처럼 계속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러면 말이 달라져. 이런 반등 와도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좀 말이 달라져요. 시장 상황 봐야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글 못 뚫는다고 하더라도 15,800에 매수를 하면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니까, 18,000대까지는 간다는 거니까 3,000달러 정도 수익 가져가겠죠. 어쨌든 괜찮아요. 여기 롱자리는. 그리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갈게요. 이해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요약 정리도 했고 앞에서도 길게 이야기했으니까 이해되셨을 거고, 그걸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보면, 두 번째 시나리오도 사실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막 처음 말씀드린 첫 시나리오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한파동으로 보면 지금 3파가 다 나온 것 같아요. 3파가 다 나온 것 같고, 3파 이래도 되게 심플해요. 어쨌든 628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 1번에 ABC로 떨어진 시나리오 있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요. 같은 시나리오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차이는 똑같아요. 여기서 횡보하고 올라가건 618 찍고 올라가건 조정하고 올라간다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가 문제죠. 그 이유가 이게 지금 2번 시나리오는 1, 2, 3, 4, 5가 한 파동에 다 나온 거라서 여기서부터 대규모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1, 2, 3가 여기고 4가 나와서 한 번 더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대규모 조정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21,5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동일하고. 네, 열혈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 했었지? 이렇게 그 차이만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고 조정이 크게 오느냐, 또는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조정 후에 또 올라가고 그 뒤에 다시 또 조정 오느냐. 그러니까 조정의 시작이 다음 파동, 다음 상승 파동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상승해서 여기부터 시작되느냐, 그 차이인 거일 뿐이라서 큰 의미 차이는 없고, 어쨌든 메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격적으로는 15,800 정도부터는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또는 거기가 안 가고 횡보한다고 하면 횡보하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되게 심플하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분석에 맞춰서 틀리지 않는 한 이 분석에 맞춰서 저도 매매를 할 거고, 제 기준에는 비트 말고 임펄스 나온 코인이 없거든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판단했었을 때 지금 네온데 좋아요. 저점 3월달에 찍은 거 좋아요. 다 똑같아요. 저점 알트 저점이나 비트 저점이나 전부 다 저점은 올해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거든요. 다 좋아. 그리고 다 같이 상승했어. 비트도 알트도 다 좋아.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후에 고점 찍고 비트는 다시 $10,000 찍고 조정 9,000까지 받았다가 지금 20,000까지 왔죠. 19,500까지. 그 사이에 조정받고 알트들은 선고점도 못 넘긴 게 되게 많아요. 물론 넘긴 것도 일부 있지만 못 넘긴 게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큰 상승, 그러니까 한 상승 끝나고 그 다음에 조정 오고, 한 상승 끝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오고, 네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요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비트는 한 파동이 더 나오는데 알트는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한 파동이라도 괜찮아, 이게 임펄스로 나왔으면. 근데 이게 제 눈에 그닥 임펄스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닥 임펄스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ABC로 보이거든요. 대부분 알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에이다도 똑같거든요. 물론 에이다는 3월 저점, 그 다음에 고점, 조정받고 고점에 갱신되긴 했었는데 이게 딱히 임펄스로 오르는 것처럼 잘 보이지가 않아요. 쟤는 이것도 ABC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가 오르면서 또는 횡보하면서 알트가 더 오를 수는 있긴 한데, 제가 봤었을 때 결국에 비트가 21,000대에서 한 22,000 정도, 이 정도 찍고 조정이 적어도 다시 한 16,000까지는 5,000달러 조정이 올 텐데, 이때 비트가 이렇게 조정 오면 비트 5,000달러면 엄청 큰 조정이겠죠. 그렇지만 알트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럼 비트는 여기서 이만큼 올른 거에 대한 조정을 이만큼을 한다는 건데, 알트는 그게 아니고 더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알트는 좀 작살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비트가 빅조정이 오면,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에 비트가 빅조정이 한 22,000부터 빅조정이 오면 알트는 다 작살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알트 장투, 그러니까 단타 말고, 장세가 좋아서 단타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2년 3년 바라보고 인생 저점을 잡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그 가격은 알트가 아직 안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ABC가 나온다는 건 물론 이 이후에 봐야겠지만, 여기서 ABC가 나와서 이거 임펄스였고 ABC 나오고 1, 2, 3, 4, 5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 물론 첫 파동이 엄청 크게 많이 빠져서 당황하셨겠지만 이게 임펄스가 나올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시겠지만, 누님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릴 이유가 사실 없어요.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규제 성명을 발표한다, 이 정도 아니면 내릴 이유가 딱히 없어가지고, 그런 뉴스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별로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BC로 이런 식으로 거의 더블 탑까지 갈 정도로 한 18,800 정도까지 올려서 떨어뜨려서 15,800까지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삼각수렴 만들어 놓고 올리거나 중에 하나일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 관점에서 처음 분석한 거대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